자, 안녕하십니까. 1월 10일, 주도주 방송을 시작을 합니다. 자, 오늘도 양 시장은, 소폭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어제 미국 시장이 이제 혼조 마감이 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어제 우리 시장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뭐, 60포인트 급등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물론 이제 지수 관련주들이 일부 조정을 조금 받습니다만은, 여전히 지수적인 부분에서는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게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 더는 지금 이제 외국인들이 오늘 매수폭이 크지는 않아요. 지금. 그러니까 어제까지 이제 또 큰 폭의 매수를 유지를 해줬었는데 오늘 어쨌든 매수 유지는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외국인들 매수가 크지는 않는 모습이지만 매수세를 이어간다는 게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이쪽에 기관들이, 그러니까 지난해까지만 해도 뭐 투신이나 보험이나 뭐 또 사모펀드 연기금 이런 액티브 펀드들이 주식을 내다 파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오늘도 어쨌든 매수세를 이어간다는 거. 다 이제 금융 투자가 오늘 소폭 매도인데 뭐 이런 추이면은 오히려 금융 투자 쪽도 매수로 또 전환을 하지 않을까, 또 그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보여지기도 하고. 그래서 좀 지수가 어쨌든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아침에 이쪽 쭉 보면은 이제 2차 전지 쪽이 좀 아침에 강하게 출발을 했었죠. 근데 좀 한번 고점대로 밀리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2차 전지 쪽은 아직은 뭐가 필요하다. 이제 가격 조정은 뭐 마무리되었다가 치더라도 기간 조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손대지 마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여전히 이제 지금 가장 매력적인 부분에서는 카카오가, 그래도 가장 낙폭 가대 부분이기도 하고, 또 일부 이제 기관이든 외국이든 뭐 쇼커버적인 수급도 그죠? 또 볼 수가 있고 해서 카카오 쪽을 밀리면 조금 공략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보여지고, 오늘 뭐 일부 이제 이런 부분들은 한 번씩 이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미국 시장이 이번 주에 이제 미국이 어쨌든 그 CPI 발표를 앞두고 어제는 조금 이제 혼조로 마감이 되었어. 그죠? 그러니까 기술주들은 소폭 상승을 하고, 반면에 이제 다우나 이쪽은 이제 오히려 좀 내리는, 그죠? 이런 흐름이었는데, 특히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 테슬라가 또 강세를 보였죠. 그죠? 그러니까 테슬라가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아침에 우리 시장에 이제 2차 전지적이 조금 상승 출발했지만은 결국 뭐 대밀리는 그런 모습이어서 미국 시장이 어쨌든 이제 그저께 장대 주말에 양봉을 내고 어제는 이제 시초가를 높게 시작을 갭상승을 했죠. 장중에 좀 좋았는 모습이었지만 결국은 대밀리는 모습인데, 이게 결국은 뭐 이런 부분이에요. 지금 크게 이제 뭐 변화가 있는 건 아니고, 아무튼 이번 주 목요일 날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 그러니까 물가지수에서 결국 시장 예상치는 지난달 11월 달하고 지금 뭐 비슷한 그런 지금 전망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만 크게 부합하면 괜찮지 않을까. 그러나 이제 또 연준위원들은 이런 또 매파적인 발언을 했죠. 미국 금리가 아무튼 5% 이상에서 고금리 속에서 지속될 것이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주가가 좀 또 흔들리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이번 주에 이제 또 4분기 실적 발표들을 하죠. 이제 주 후반부터 시작이 될 텐데, 특히 이제 금융주들, 뭐 JP모건이라든지 또 BOA라든지 이런 쪽, 뭐 이런 부분들. 그러나 이제 전체적으로는 어쨌든 미국의 S&P 기업들의 실적 추정치는 좋지 못하다. 그죠? 그래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시장 자체를 여러분들이 보실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역금융 장세의 반등으로 봐야 되는 것이지, 이걸 여기서 추세를 바꾸고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은 큰일 날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외국인들의 수급 부분이나 이런 부분의 정점에서 주식을 잘 비중을 축소하는, 비중을 잘 줄이는 그런 것도 하나의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역금융 장세의 반등 다음에 오는 시장이 실적 장세입니다. 그죠? 이제 미국 기업도 실적이 안 좋지만 우리 기업도 지금 뭐 삼성전자가 됐든 벌써 실적이 팍팍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여기서 제가 리프티 50%를 쓰는 부분은, 오늘도 LG에너지가 어제 실적 발표했잖아요. 그죠? 당연히 이제 2차 전지 쪽 실적이 좋은데, 단 LG에너지는 최근에 하락이 좀 깊었으니까 플러스를 내는 것이고, 포스코 케미칼은 하락이 안 깊었죠. 그죠? 그런 취지에서, 측면에서 하락폭이 크지 않은 거죠. 상승폭이 크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결국은 올해 장은 특히 실적이 좋은 또 성장이 있는 이런 기업 쪽으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시면
크게 무리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단 이제 역실적 장세에서의 여러분들 준비는 이번 시장에서 잘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이 그 10,000포인트만 깨지 않는 흐름이 나온다면, 그죠? 뭐 우리도 크게 무리 없지만, 만약에 미국이 10,000포인트를 깬다고 한다면, 그죠? 한 단계 또 우리 시장도, 그죠? 정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쭉 안에 종목들을 보면, 자, 지금 삼성전자도 오늘 크게 나쁘진 않아요. 그죠? 지금 뭐 소폭 0.6649 뭐 이렇게. 현대차도 그렇고 나쁘지 않고, 그죠? LG전자도 1.4%죠. 하이닉스 소폭 마이너스. 근데 오늘 지수는 어쨌든 누가 지키냐 하면 LG에너지가 3%, 지수를 LG에너지가 지키고 있고, 삼성의 CDI도 2%, LG화학도 소폭 상승이죠. 이런 지수와 관련된 부분에서의 LG에너지 2차전지 쪽에 또 이제 뭐 기아차도 크게 나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오히려 카카오라든지 낙폭 가대에 있는 기아차든지 이런 쪽은 빠지는 부분에서는 오히려 단기적인 측면으로 매수도 한번 고려해 볼 수 있는 그런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 지수를 이제 한번 살짝 보면, 자, 지수가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사실은 뭐 불과 지난주만 하더라도 마치 시장이, 그죠? 신절을 갔던, 그러니까 지난주에 저점이 2180까지 갔었잖아요. 그런 주가가 주 후반 이번 주 급등의 모습을 가져오면서 단기적으로 이제 200일 120일 이평, 그죠? 여기를 이제 2366포인트인데 요거를 돌파하느냐, 이게 이제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냐 하면 120일용 평균선은 경기 이평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주가든 또 경기든 이런 부분에 좋고 나쁨을, 그러니까 지금 아직까지는 주식시장의 경기는 좋지 못하죠. 왜? 120일을 깨고 내려왔으니까. 그러니까 120일 위에 있을 때는 좀 여러분들이 긍정적으로, 반대로 120일 밑에 있으면, 이거 뭐 개별 종목도 마찬가지 케이스인데, 그렇게 보시면서, 요번에 이 120일을 이제 안착을 하느냐, 120일 안착한다고 하더라도 그 위에 걸쳐 있는 게 200일이니까, 그죠? 거기를 크게 상회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외국인들이 이번 시장을 끌고 왔으니까 외국인의 수급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런 지표상으로, 기술적으로, 그죠? 뭐 그런 부분들. 세 번째로 본다면은 이제 미국의 나스닥이 저점을 깨는지, 그 부분까지 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005930 3년전 한번 같이 볼게요. 오늘 나쁘지 않죠?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최근 단기 급등에 따른 조정, 오늘 뭐 엉봉 나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000660 하이닉스, 오늘 나쁘지 않죠? 그러니까 지수 조정 크게 나쁘지 않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지금 이제 올라오는 부분에 LG에너지. 자, LG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세요. 단기적으로 낙폭이 심한 상태에서 어쨌든 다른 삼성전자 이런 데보다도 실적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못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LG에너지도 한 50만원대 초입까지는, 그죠? 기술적 반등을 줘야지 정상이다. 그러나 이제 LG에너지는 플러스를 내지만 포스코케미칼은 또 아침에 플러스를 내다가 소폭 마이너스죠. 포스코케미칼. 자, 포스코케미칼을 보시면 이거는 보세요. 안 빠졌잖아요. 이거는, 그죠? LG에너지가 기준으로 본다면 포스코케미칼 어디까지 빠져야 됩니까? 포스코케미칼 15만원까지 빠져야 되거든요. LG에너지 기준으로 한다면은. 근데 거기까지 빠지지 않았죠. 그래서 포스코케미칼은 손대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왜? 가격 조정은 18만원 조정으로 끝났지만 뭐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기간 조정이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쪽 부분. 그래서 최근에 제가 이제 강조하는 게 뭐예요? 카카오.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 카카오 이런 쪽 오늘도 빠지면 매수하는 거예요. 그죠? 아침에 말씀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카카오가 이제 120일을 돌파를 하면은 주가가 좀 좋아진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카카오는 보세요. 그죠? 거의 뭐 1년 넘게 120일 주가가 안 좋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카카오가 2021년도 9월 달에 120일을 깨고 계속 저항받았죠. 이제 이번에 여기서 이제 돌파를 할지 말지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일단 20일 추세는 돌려 세웠으니까 120일 올랐으면 카카오는 한 단계 더 최소한 7만원대 초중반까지 갈 수 있다는 뜻이에요. 카카오를 우리 오늘도 저점에서 매수하시라.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립니다. 카카오. 그 다음에 이제 000270 기아차 같은 경우에도 낙폭 가대 부분, 오늘 물론 이제 지수와 좀 연관이 될 수 있습니다. 기아차도 그나마 지금 지수 관련 부분에서는 낙폭 가대 부분에서의 종목으로는 기아차도 좀 적당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카카오, 기아차. 그리고 이제 조정을 조금 받는 모습을 보고 시장의 좀 정도에 따라서 LG전자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요것도 120일 위에 있으니까 지금, 그죠? 그래서 카카오, 그 다음에 자동차, 기아차, 현대차도 뭐 같은 케이스고요. 그 다음에 LG전자. 요 정도 선에서 여러분들이 좀 하시면 되지 않을까. 뭐, 그 외에 뭐, 마찬가지죠. 그 개별 부분에서는 뭐 지금 그렇게 막 그려드리고 싶지 않아요. 어제도 제가 카카오를 공격하시라. 개별은 왜냐하면 많이 좀 주가에 따라서 많이 흔들리고, 근데 이제 오늘도 로봇 부분의 종목들은 뭐 조금씩 좀 움직이는 또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로봇 주식들은, 그죠? 이것도 보면은 이제 오늘도 뭐 로보티즈, 그죠?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좀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았죠. 로보티즈. 그리고 최근에 이제 뭐 휴림 로봇 급등, 이런 것도 따라잡으면 안 되겠죠. 휴림 로봇, 유진 로봇, 뭐 유진 로봇, 유진. 이런 것도 지금 단기에 뭐 급등을 했으니까. 휴림. 이것도 이틀 급등. 그죠? 그리고 이제 로보. 이쪽은 단기 약간 이제 고점은 얻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얘기를 끌었던 게 삼성의 유상증자 부분에 레인보우가 이제 단기에 급등을 해서 후발로 그 밑에 치고 올라왔던 게 이제 로보티죠. 뭐 유진 로봇. 그죠? 그리고 이제 뭐 로보든 이런 쪽 관련주들이었는데 조금 정점을 보이는 것 같아요, 이쪽은. 그래서 이런 쪽은 손대면 안 되겠다. 그리고 뭐 이쪽은 원전도 이쪽도 그렇고요. 근데 바이오 쪽이 지금 약간 아무튼 좀 약한 흐름이에요, 그죠? 약한 바이오 쪽이. 그래서 바이오 쪽이 이상하게 지금 이제 JP모건 컨퍼런스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이번 주 보고 뭐 힘들면 그때는 이제 포기해야겠지만, 자, 오늘도 셀트는 오늘도 견조하게 잘 지키고 있는데, 이제 이쪽에 보면은 오스코텍, 그나마 오스코텍은 어제도 그렇고 오스코텍, 그죠? 이런 쪽은 좀 그래도 바닥에서 조금 오늘 플러스 나는데, 그래서 그런데 올릭스, 맞습니다. 올릭스도 지금 이렇게 힘이 약간 없긴 해요. 근데 박스는 세우는 그런 모습인데, 그죠? ABL도 오늘 뭐 힘이 좀 없고, 그래서 바이오 쪽은 조금 더 지켜봐니까 셀트가 어쨌든 뭐 좀 끌어야지, 그죠? 바이오도 좀 올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치고. 자, 그리고 이제 이쪽에 지금 068270 셀트 한번 보면요. 자, 어쨌든 오늘 뭐 응봉도 나쁘지는 않기는 해요. 응봉도 나쁘지는 않기는 한데, 지금 이제 셀트가 지금 4일 연속 상승도 했지만은 뭐 봉도 양봉이었죠. 그래서 오늘 지금 보합에서 마이너스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1차적으로는 지금 이제 이 22등 평균선을 돌파하는 게, 그죠? 중요하겠죠. 근데 그러기 위해서 거래가 지금 형성이 돼야 되는데, 오늘도 뭐 거래는 없고, 그래서 오늘도 창구 쪽은 지금 뭐 아침부터 신한이, JP가 지금 또 모간스탠리가 누르고 있고, 또 반대로 매수도 마찬가지로 뭐 신한이 매수를 하기는 해요. 근데 오늘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그렇게 탄력적으로 올릴 만한 그런 수급은 아직까지는 아니다. 그러나 이제 거래가 없으면서 주가가 여기서 크게 밀리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 그렇게 보여지고. 자, 오늘 셀트는 오늘도 이제 저기 브라질에서, 그죠? 레미시마를 또, 입찰에 성공을 했죠. 그래서, 브라질과 셀트의 인연은 사실은 과거에 이제 이런 것도 있었어요. 브라질이 그 당시에 이제 수주를 따기 위해서 셀트가, 입찰에 잡아 넣으니까, 그죠? 넣으니까, 오히려, 우리한테 기술을 그러면 줘라. 그죠? 그래서 셀트가 NO. 지금 반대로 기술 주지 않고도, 그죠? 셀트의 램시마 입찰을 성공을 하는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결국 뭐냐면, 셀트는 여러분들, 이제 램시마를 이렇게 수주와 입찰을 많이 한다는 것은 앞으로 램시마 SC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비록 조금 힘들고, 그죠? 고통스럽지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모든 종목이 이해서는 안 되겠지만은 한 종목 정도는, 그죠? 이런 인내와 고통 속에서, 그죠? 고통과 인내를 잘 이겨내시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셀트는 중기적인 부분, 카카오는 제가 단기로 매수를 하라고 그러지만 셀트는 중기. 그래서 오늘도 카카오와 기아차 이런 쪽은 오히려 단기적으로, 그죠? 큰 주식 중에서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오후 방송은 없고요. 7시 세트는 시간에 뵙도록 합니다. 자, 화이팅 하십시오.